그 다음에 23번 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제가 중간생략 등기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성의 문제, 청구권의 문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미 실행이 됐다면 유효하다는 겁니다. 실행이 됐다면. 하지만 청구권의 문제는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행이 됐다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행이 됐다면. 근데 금지되어 있는 거 맞아요. 처벌받습니다. 네. 깜빵에 갈 수도 있어요. 1번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 유언집행자분은 대리인이죠.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유언집행자가 따로 있다면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해요. 그러면 대리인은 민법에서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까? 공동 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 아니에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등기임자로서 등기 신청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각자 대리라고 한다면 유언집행자 중 한 사람이 해줄 수 있죠. 근데 이건 각자 대리가 아니니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이미 등기가 실행이 됐죠. 그렇다면 반드시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죠. 네, 원래는 상속 등기 한 다음에 이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이전한 것은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를 허용한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3번 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할 때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공통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네, 5번.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왜요?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미확정이죠. 그렇죠.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아니,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확정이죠. 그 다음에 생존 중에는 철회가 가능하니까 미확정이죠. 가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 번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정답은 2번. 24번 용의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승역지 소유자와 유역지 소유자 간의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유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지상권 설정 등기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맞겠죠. 동일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 지상권은 그 토지 등기 기록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맞겠죠? 네. 겹치지만 않으면 상관없죠. 네.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전자신청하기 위해선 회원 등록을 해야 되죠. 사용자 등록. 그 다음에 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 그 다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판결이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즉 두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을 때 나오는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에요. 그때는 선고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라는 것은 재판의 일종인데 원고 피고가 없어요. 대립되는 당사자 없이 누군가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판을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 시에, 결정의 경우에는 고지 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임대인이 보통은 피고가 될 테고 임차인이 원고가 되겠죠. 이때는 판결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두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임대인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이 다 동의하니까. 그때는 결정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고지시에, 그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내용이 되어서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25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판결에 의한 가등기 신청 시 판결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왜요? 등기원인 증서로서. 그 다음에 확정 증명 첨부해야 되겠죠. 왜? 확정된 판결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2번 갑이 을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종전 소유자 을입니까? 현재 소유자 병입니까? 종전 소유자 병이라고 을이라고 했죠.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테고 해제 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해야 한다. 본등기가 을구면 가등기도 을구.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매매약 완결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장래 확정되게 될 경우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6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공동 저당권은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 저당이라고 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신청 정보에는 3개가 하나의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3개의 부동산 다 기록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저당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공동 저당을 설정하는데 담보로 제공된 권리가 반드시 똑같은 권리일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권리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2개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해요. 그런데 10억 원을 빌렸는데 소유권은 5억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5억 원짜리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 원짜리 소유권과 전세권을 2개 다 공동저당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하나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가치가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권리를 저당의 목적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등기 신청인은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 공동 담보 목록 또는 공동 전세 목록은 몇 가지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두 번째 언제 작성한다? 5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또한 얼마 동안 보관한다? 영구 보존 정보다. 3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입니까? 2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4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렇죠. 이거 여러 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등기하죠? 부기 등기.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2번째 도출되고 있죠. 따라서 부기 등기가 될 겁니다. 정답은 2번. 27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결 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 수용은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죠. 따라서 무조건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등기부가 없을 때는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재결 수용이 실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 말소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결이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다면 원래 소유자 명의로 복귀해야 되죠. 그럼 말소 등기할 텐데 보존 등기 말소는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될 겁니다. 이전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2번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등기 원인은 뭐로 기록한다고 했죠? 진정 명의 회복. 3번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 인수 청구권, 등기 수치 청구권.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고 했죠. 3번
특정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즉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상속인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보전 등기한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신청서에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 설명드린 건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 그리고 이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시점.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는 바로 이때부터 이때가 될 겁니다. 이때 등기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야 되고, 이거 잘못했네. 계약을 체결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야 되고, 등기를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이때만 토지거래 허가서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이때도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렇죠.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 체결 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까? 아니죠. 해제는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시는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합니까? 안 하겠죠.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네, 해제가 됐으니까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겁니다. 등기 신청할 때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28번 각 권리의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용의물건이니까 범위. 전부일 때도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전부라고. 그렇죠. 일부일 때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전부일 때는 전부. 그 다음에 목적이 정해져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 그래서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록하죠. 지료는 돈의 의미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기록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2번 지역권. 지역권은 용의물건이니까 범위. 그리고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하는 거죠. 따라서 이역지 표시.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T가 전세권은 용의물건이니까 범위. 그리고 전세금이 성립요소죠. 그래서 전세금 범위. 그 다음에 임차권은 차임. 존속기간,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에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그 다음에 변제기는 기간의 의미가 있으니까 임의적 기록상이죠. 네. 정답은 2번. 강호수의 촉탁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촉탁 등기 설명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1번. 강호수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촉탁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죠. 2번. 강호수의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 권리자, 등기임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오죠. 강공서가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고 상대방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걸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죠. 공동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강공서의 등기 촉탁 시 등기임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니죠.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로 촉탁하건 등기의무자로 촉탁하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했을 때도 이때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고 단독 촉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틀렸고 4번
매각, 공매, 처분 등을 원인으로 강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문제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등기명이 되는 등기 권리자만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는 거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구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까? 등기 의무자도. 다만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설령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 번 강조한 거고요. 강공서가 등기 촉탁 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 촉탁을 각하합니까? 수리합니까? 수리한다고 했죠. 29조 제11호에 의해서 각하되는 규정은 등기 명의인이 신청할 때만 적용이 되고 강공서가 등기 촉탁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아주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정답은 3번. 30번. 다음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아니네. 30번. 네, 19번이네. 네. 30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도로가 있고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갑소유 토지, 그 다음에 을소유 토지입니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이 지역권을 취득할 텐데 이 지역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지역권 설정의 목적은 통행지역권이에요. 그래서 통행지역권이 설정이 됐을 테고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역지라고 얘기하죠. 이 승역지는 토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이 부분은 뭡니까?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 전부이어야 될 겁니다. 여기가 전부 요역지가 될 겁니다. 이때 별도의 토지니까 등기부가 따로 있겠죠. 이거는 승역지 등기기록 을구고 이거는 요역지 등기기록 갑구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등기 신청에 의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어느 등기기록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승역지 등기기록에. 그래서 1번 지역권 설정 을 이라고 등기 명의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을이 소유권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소유권을 병에게 넘기면 지역권도 따라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역권의 수반성, 부종성이라고 하는데 지역권 같이 무조건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을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지역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야 돼요? 병에게. 맞습니까? 근데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을이라는 걸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등기 명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나오지 않아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지역권 이전 등기는 등기 명의를 기록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통행지역권 목적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범위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승역지는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인데 어떠한 토지를 받들고 있는지 요역지도 표시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등기 갑과 을이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 지역권 등기가 등기관에 의해서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이쪽에다가도 지역권 등기를 하게 돼요. 1번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요역지 지역권. 그 다음에 여기도 목적 통행이죠. 그 다음에 승역지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토지가 자신을 받들고 있는지 표시해야 되겠죠. 승역지 표시. 이걸 세 가지를 반드시 기록하는데 이것도 지역권 등기 일종이에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직권. 이걸 꼭 기억해 두십니다. 직권으로 하게 돼요. 하나 더. 이 갑이 100번지 토지를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A는 전세권 등기라고 전세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A는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을은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B는 지상권 등기라고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갑은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A는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다 가능해요. 왜냐면 지역권이라는 건 배타적인 물건이 아니죠.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예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용권이 있는 자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설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권은 사용 권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용권이 있는 자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설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요 갑이 B에게 설정한 지역권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A가 B에게 설정해 준 지역권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A가 B에게 설정한 건 무슨 등기겠습니까? 부기등기. 그렇죠?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십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2번 소유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맞겠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유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맞겠죠?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해야 된다. 직권등기라고 했죠.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역지의 전세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1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갑이 3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을에게 3개의 부동산 전부 다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죠.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2번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이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렇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갑을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소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된다고 했죠. 왜? 지분에 대한 영위권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갑을병 천원이 B에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의무자 누굽니까? 갑을병 천원이 돼야 될 겁니다. 2명이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겠죠. 이건 지분이 돼버리니까 반드시 천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이를 기록한다. 위약금 약정 민법에서 보셨을 겁니다. 위약금 약정 가능해요. 손해배상 약정 가능하고 양도금지 약정 가능하고 담보제공금지 약정 가능합니다. 요약집에 잘 표기해 놨어요. 그러면 이 약정이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무슨 등기하겠습니까? 부기등기. 그렇죠. 전부 부기등기하게 될 겁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금 약정, 담보금지 약정, 그 다음에 양도금지 약정 다 가능합니다. 요약집에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시정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소멸된 후에만 할 수 있다고 했죠. 소멸된 후에만. 그래서 틀렸고 5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얼만큼 넘겼는지 양도에 기록해야 되겠죠. 네, 그 정답은 4번. 32번 담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등기나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 등기는 존재하지 않죠. 2번 한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3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아니죠. 부기 등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리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맞죠? 기간은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 원인으로는 그 설정 계약이 기록되고, 즉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등기 원인으로서 기록되고 기본 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문제풀이 할 때 보셨죠? 기본 계약이 뭡니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기본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 계약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기록해야 되겠죠. 기본 계약은 채권 계약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33번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했던 거예요. 다. 100번지, 101번지. 여기는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쪽은 면적이 50제곱미터.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그런데 이 갑이 만약에 101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합병이나 합필이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면 합병이나 합필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면 가능할까요? 안 되죠. 환매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지역권 등기가 되었는데 이 지역권이 요역지 지역권 등기예요. 그러면 합병 합필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역지는 전부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해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합병을 해버리면 일부가 돼버리죠. 따라서 이때도 합병 합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갑은 A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든지, 환매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든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요역지, 이때 합병 합필이 가능하겠습니까? 100번지는 A에게, 101번지는 을에게 합병 합필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요? 이러한 등기들은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죠. 맞죠? 그런데 이 저당권은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이 저당권은 등기원인의 연월일, 이게 아마 올해 나올 겁니다.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때는 합병 합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이를 뭐라고 얘기하죠? 창설적 공동저당. 등기원인과 연월일, 이게 동일한 저당권을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요.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창설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저당권으로 보면 되니까 이때는 합병 합필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등기원인 연월일, 이거는 뭐냐면 소유, 이거 같을 때만 돼요. 다를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을 때. 그렇죠. 네. 만약에 접수번호가 다르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추가적 공동저당이 됩니다. 이때는 합병 합필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추가적 공동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접수번호가 그러니까 접수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창설적, 즉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처분 제한 등기가 있을 때 이때 합병 합필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하니까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처분 제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설적 가처분, 창설적 가압류 등기, 이때는 합병 합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에게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여기서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에게 지상권, 지역권, 승역지 얘기합니다. 전세권, 임차권. 이 등기를 해줬을 때는 합병 합의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문을 보겠습니다.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번 A 토지에는 을의 가압류 등기, B 토지에는 평의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 합필이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2번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이 열흘 젖수번호가 동일한 을의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 이건 합병 합필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붙어요. 뭐 전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를 할 필요도 없죠. 네, 그냥 A 토지의 전세권 등기 하나, B 토지의 전세권 등기 하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3번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의 연월일 젖수번호가 동일한 을의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네,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죠. 4번 A 토지의 을의 지상권 등기, B 토지의 병의 지상권 등기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A 토지의 을의 전세권 등기, B 토지의 병의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 거의 대부분 다 틀렸어요. 이 문제가. 어렵지도 않은데. 그죠? 34번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압류 신청은 보존수성이죠. 가처분도 보존수성이죠.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압류는 금전 채권자, 처분금지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자. 그러면 1번 가처분 등기에는 청산 금액도 기재해야 된다. 청산 금액은 돈이란 뜻이에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자가 신청하는 보존수성이죠. 그래서 청구 금액 기록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오히려 금지된 행위를 기록합니다. 보존된 권리와 피보존 권리와 그 금지된 행위를 기록하지 금액은 채권액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번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합의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공유 지분은요? 되겠죠. 네. 3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갑구가 될 겁니다.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을구. 또한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전세권, 두 번째 가압류 가처분이겠죠.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갑구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을구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3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했죠.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왜? 채권자가 100% 승소 판결을 받을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에게 나중에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를 상대적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부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냐. 맞습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 등기죠. 따라서 말소도 원칙이 뭐라고요? 촉탁. 그렇죠. 정답은 2번. 35번 부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가 설정해 줄 때 뭡니까? 주등기. 그렇죠. 주등기가 될 겁니다.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그 다음에 2번 판매 등기는 부기 등기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의 부기 등기가 되겠죠. 3번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다면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뭐에 대한 승낙이라고 했죠?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 따라서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순위가 유지가 될 테니까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주등기. 순위가 유지 안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집이 될 겁니다. 리을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 등기의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 등기 순서에 의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는 무슨 등기입니까? 주등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60선, 70선을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위주로 좀 넣어놨어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 사실은 요것과 그 다음에 그 예전에 그 오후에 한 특강 있죠. 네, 그거 자료만 제대로 보셔도 등기법 한 7, 8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여러분이 보신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자주 중시되는 문제고요. 동형 모의고사에는 올해 작년에 법무사 시험, 등기공무원 시험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난이도가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 설명드린 거 안에서 나오니까 네,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최신 올해 트렌드가 어떤 문제가 나온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아니죠? 네, 다음 주가 되나요? 다다음 주. 다다음 주. 그쵸?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